안녕하세요.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하락, 연준 금리 정말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장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12월 FOMC로 본 파월은 스크루지, 주식, 채권,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76%, S&P 500 지수는 0.61%, 다우존스 지수는 0.42% 떨어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하락, 연준 금리 정말 올릴 수 있을까? CPI 하락의 기대감으로 올랐던 증시가 파월이 재를 뿌리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어제 연준은 50bp 올리는 바람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4.5%가 되었고요. 0.75%씩 올리다가 처음으로 0.5%로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파월은 그래 CPI 떨어진 거 좋다. 상품 물가 떨어진 거 좋다. 그런데 임금 상승 어쩔 거냐? 라면서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입니다. CPI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기준금리가 지난 9월에 4.6%보다 오른 5.1%를 전망했습니다. 4%대만 나왔어도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파적인 파월의 발언과 점도표와는 반대로 시장은 움직였습니다. 증시는 소폭 떨어졌고요. 달러 인덱스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죠. 즉 미국 채권은 오른 것입니다. 시장은 아마도 연준은 내년 금리를 내년에 점도표가 예상한 것처럼 못 올릴 것으로 본 것입니다. 파월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동결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이 망가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놓고 시장 망가지면 그때 금리 내려주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 데이터만 잘 나오면 금리 동결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지표는 CPI 등 상품 물가 지표보다는 고용 지표가 꺾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산타랠리는 연준 때문에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 내년에 한국 주택시장이 걱정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테슬라 만약 리밸런싱 했다면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라고 하면 반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떨어질 때 팔아야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죠. 그래야 올라갈 때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리밸런싱이란 해치 수단을 모르며 안다 하더라도 탐욕 때문에 떨어질 때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요즘 테슬라가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고용 불황으로 재고가 쌓이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기행으로 테슬라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입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의 재고가 쌓이고 교대 근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위기에 빠졌지만 테슬라가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지나면 테슬라는 오히려 전기차 시대의 세계 넘버원의 자동차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력과 자율주행 등 다른 전기차 회사에 비해 넘사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높은 테슬라의 주식을 그냥 들고만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만약 테슬라를 리밸런싱 했다면 지금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 테슬라의 최근 차트입니다. 3개월 전인 2022년 9월 19일에 주당 309.0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15일 현재 156.80달러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죠. 만약 리밸런싱을 했다면 테슬라는 현재 테슬라 주주는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을까요? 리밸런싱의 규칙은 단순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테슬라와 같이 등락이 심한 주식은 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팝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닥에서 두 단계인 10%가 올라오면 V자 반등이 일어났으니 현금을 주식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전고점을 만약에 309.07달러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테슬라의 리밸런싱 표이죠. 전고점을 9월 19일로 잡았습니다. 만약 이때서부터 리밸런싱 표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테슬라의 일자별 적용표입니다. 2022년 9월 19일 주가를 309.07달러를 전고점을 찍고요. 2022년 9월 22일 288.59달러를 찍으면서 현금 비율 10%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93.6이 밑으로 떨어진 것이죠. 예, 그리고 2022년 9월 23일 하루 후죠. 이때 다시 275.33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현금 비율 20%를 만듭니다. 이렇게 278.16 밑으로 떨어진 것이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현재 2022년 12월 12일 167.82달러까지 떨어져서 현금 비율이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90%가 되죠.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한 번도 V자 반등인 두 단계가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리 떨어지기만 했을 뿐입니다. 두 단계란 만약에 200.9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두 단계인 231.80달러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밑으로 떨어졌다 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두 단계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현금을 확보해 놓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90까지 떨어졌으면 70%를 확보해 놨겠죠. 그래서 70%의 현금을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그러나 테슬라는 그냥 내리 떨어지기만 했을 뿐이고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변동성 큰 주식들은 내리 떨어지지 두 단계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154.54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남아있는 10%의 주식도 전부 팔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 종가 기준이 156.80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겨우 0.40달러 위에 있습니다. 아마도 리밸런싱을 했다면 테슬라 주주들은 속이 쓰릴 것입니다. 그래도 현금을 확보해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리밸런싱을 했다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154.54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154.54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현금 비율이 100%니까 전부 팔아야겠죠. 그리고 현금을 100%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좀 작게 보이겠지만 PC로 보면 좀 크게 볼 수 있는데요. 154.54달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50% 구간인 이곳에 있는데요. 이 표를 놓고 보고 있다가 두 단계가 올라가면 그때 몰빵을 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떨어져도 사지 않습니다. 언제 사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0% 구간인 123.63달러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음 날서부터 올라가가지고 두 단계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154.54달러를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확보한 현금을 갖고 100%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손해는 봤더라도 주식은 1.5배 늘었을 것입니다. 리밸런싱을 했다면 그냥 갖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50% 찍히는 것보다 더 떨어져서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마음도 편했을 것입니다. 존버는 답이 아닙니다. 존버하면서 떨어지면 줍줍한다는 정신병자들이 있는데 리밸런싱을 해야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래야 줍줍이 가능합니다.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줍줍을 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미래가 없는 주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반드시 전기차로 세계를 제패할 주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뉴얼 중 최소한 리밸런싱만을 적용했다면 세계 1등이 될 때까지 주식 수를 늘리면서 행복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밸런싱을 안 했다면 세계 1등이 되기 전에 미리 지쳐서 테슬라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테슬라는 우리나라에서 개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자산이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개미들은 최소한의 해치 수단이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매뉴얼이고 리밸런싱입니다. 기준점을 오늘로 잡고 지금서부터라도 시작합시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서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하락, 연준 금리 정말 올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서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